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 맞춤과 국어 능력 겨울 계절학기 벌써 1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9일까지 제가 과제 내라고 했는데 과제 잘 내신 것 확인하였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1월 10일에 지금 이제 우리 그 12주차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 자, 13일 우리 그 기말고사를 이제 실시를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요일 2시에 시험을 실시하니까 하여간 오늘부터 또 이제 13, 14 여기까지 다 시험범위 들어가잖아요. 준비 잘 해주셔서 그래서 그 15주차 즉 1월 13일에 오후 2시에 치르는 기말고사 시험 잘 치르시길 바랍니다. 자, 그 기말고사일 때 광고를 해야 되겠죠. 어제 이제 과제를 끝내고 바로 이제 또 연속해가지고 기말고사 광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뭐 이제 막바지로 완전히 달려가고 있네요. 자, 일시는 1월 13일, 2022년이죠, 물론. 1월 13일 오후 2시 20분가량 시험을 치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공지사항이 공고해놨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서 제 이야기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소는 성신여대 교육시스템입니다. 줌으로 시험 감독해요. 그래서 이제 줌 주소는 아래 참고해 주시고 주소가 중간고사 때와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여기 그 암호도 2022 고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범위는 이제 9주차에서 14주차 수업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까지 시험 내용이 되겠네요. 즉 지난주 우리 화요일에 시험을 치렀죠. 그러니까 1월 5일 우리 그 9주차 수업 1월 5일 수업서부터 1월 12일까지 수업 그 내용이 그게 바로 그 기말고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방식은 OX 문제고요. 그 다음에 35문항 중간고사 때 치러보셨으니까 그거에 준해서 치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야 할 일은 이제 기말고사 때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준비해 주시고 아이패드도 뭐 가능은 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이제 문제가 없었으면 똑같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줌 주소 이렇게 아래 밝혀놨고요. 기말고사 주의사항 우리 온라인 시험 주의사항이에요. 그래서 요거 중간고사 때와 일치하니까 요거 잘 준비해 참고를 해주시고 뭐 좀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그 35문항에 그 20분밖에 안 주어지니까 하여간 시험을 좀 빨리 풀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 역시 뭐 이번에도 그냥 뭐 한 10분 정도에 다 풀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도 그렇듯이 기말고사 때도 아마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휴대폰 이제 보는 것 이런 거 이제 금지 뭐 이런 거 아니면 그 자판 두드리는 거 이런 거 금지한다는 것 다 숙지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기말고사 주의사항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약간 주말 잘 보내셨죠? 항상 이제 건강 조심하시고 이번 주 주말은 또 이제 그 미세먼지도 안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 중에 들어가면 또 강추위가 몰려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건강 조심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수업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업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22페이지였죠? 122페이지 펴주시고, 우리 지난번에 표준어 규정 11항까지 배웠습니다. 그 11항의 내용이 이 역행동화 인정하지 않는데 한국어에서는 그런데 인정하는 이제 몇 가지 예들 이런 것들을 좀 다룬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기라든지 뭐 냄비, 동댕이 치다, 뭐 쟁이, 그 다음에 뭐 나부랭이나 집북대기, 죽대기, 강냉이, 꽃쟁이, 양재기 이런 것들 예외로서 이렇게 다룬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확인 문제를 못 풀어봤는데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피하시오. 신출 나기가 있고 신출 내기가 있는데 자, 내기는 우리 이역행동화 인정하는 그런 예외적인 예들 중에 하나였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만 인정하는 예외, 그러니까 예외로서 인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관련된 그런 그 예외였습니다. 그래서 신출 내기가 맞고요. 푼 내기가 맞고 냄비가 맞습니다. 자, 참고 보시면 호랑이, 지팡이 이런 식으로 호랑이와 호랭이가 있고 지팡이와 지팽이가 있으면 요것들은 인정하지 않는 예죠. 원래 인정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고 아지랑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호랑이와 지팡이가 맞습니다. 호랭이, 지팡이라고 발음해서도 써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침 1번 보시면 아지랑이가 맞죠. 아지랭이 틀리고요. 이것도 역시 이역행동화 인정하지 않는 예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그 원칙입니다. 기본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X 예외를 보시면 나부랭이 있죠.
예, 아지랭이는 아지랑이가 맞습니다만 나부랭이는 또 이역행동화 또 인정하는 그런 예예요. 예, 그래가지고 나부랭이가 맞고요. 또 웃기는 게 또 참고 보시면 너부랭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너부렁이는 또 인정을 하네요. 그래서 너부렁이가 맞고 나부랭이만 인정하고 너부렁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부랭이보다 좀 더 큰 개념이죠. 예,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들 뭐 보시면 뭐 박사는 석사 보고 뭐 석사 나부랭이 이러고 예, 석사는 이제 학사 보고 학사 나부랭이 막 이렇게 부르는데 뭐 하여간 뭐 예, 뭐 배워봐야 뭐 얼마나 더 많이 배웠겠습니까? 자, 어쨌든 예, 그 겸손이 중요한 것이죠. 예, 사람이 다른 식으로 또 배우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여간 겸손하게 예, 그렇게 또 남들 인정할 줄 알아야죠. 또 그만큼 또 이제 그 공부를 했으면 또 그것도 인정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하여간 뭐 나부랭이 예 그렇게 그 저기 나부랭이는 나부랭이고 너부렁이는 너부렁이다. 예, 그것도 좀 같이 그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다음에 부침 2번 보시겠습니다. 2번 보시면 이번에 그 기술자를 장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그 외의 것은 쟁이라고 이렇게 부르겠죠. 예, 그래서 쟁이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역행동화를 인정하는 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기장이 유기쟁이가 있는데 유기장이가 맞고요. 예, 그 다음에 유기는 이제 그 녹그릇이라고 그랬죠. 녹그릇 만드는 기술자니까. 그래서 유기장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고, 그 다음에 멋장이, 멋쟁이가 있는데, 이거는 멋쟁이가 맞죠. 예, 멋은 기술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멋쟁이가 맞고, 그 다음에 참고로 보시면 이제 갓장이, 갓쟁이 둘 다 맞다고 말씀을 드렸죠. 갓을 만드는 사람은 갓장이, 그 다음에 갓을 멋들어지게 쓴 사람은 갓쟁이, 이런 식으로 해서 둘 다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표준어 규정 10항 보시겠습니다. 단순 형태의 표준어를 보도록 할게요. 제10항. 다음 단어는 모음이 단순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보시면 이제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린데 괴팍하다가 맞고 괴팍하다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괴팍하다도 틀리고요. 예. 자, 그 다음에 구면 예,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구먼만 맞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있는 거, 이중 모음이 아니라 단모음만, 예, 그런 것만 하기로 한 그런 예들이 되겠습니다. 자, 미루나무와 미류나무가 있는데, 예, 미루나무, 그걸 맞게 하였습니다. 또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루나무하고 좀 비슷한 게 나중에 또 지루하다도 나와요. 그런데 그 지루하다는 이제 다른 항목에 나오는데, 예, 지루하다도 루입니다, 루. 예, 지리하다하고 같이 이렇게 구별해서 쓰는데, 지루하다, 미루나무. 예, 좀 같이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더 헷갈리실 것 같으면 따로따로 외워두시고, 예, 루 종류다라고 그렇게 보실 것 같으면, 예, 미루나무, 지루하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륵이 있고 미력이 있는데, 미륵을 맞게 했어요. 예, 그래서 단순한 형태의 미륵. 예, 그래서 미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불교의 구세주죠. 예, 구세주의 개념이죠.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부처란 분, 그러니까 그 불교에도 그러니까 3대 이제 구세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석가모니 5천년 전에 그러니까 1대 구세주가 있었어요. 1대 있었고 그다음에 2대 구세주가 거기고 석가모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3대 구세주가 예, 미륵이라는 예, 그런 이제 3대 구세주가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3대 구세주를 자칭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죠. 그래서 그 옛날에 왕건, 예, 왕건 시절에 고려 처음 만들어질 때 궁예, 예, 그분도 이제 이 안대를 하나 쓰고 자기를 이제 미륵이라고 그렇게 예, 지칭했던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약간 미륵은 불교에서의 앞으로 나타날 구세주다. 불교에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의와 연의가 있는데 연의가 맞고요. 그 다음에 온달, 왼달 중에 온달만 맞게 했고 의례, 의례 중에 의례를 맞게 했습니다. 자, 의례 같은 경우는 앞에 한글 맞춤법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례, 캐캐, 묵다 이런 거는 단순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라는 것 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여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의례 대신 의례가 맞는 것이고 캐캐, 묵다 대신 이게 의례 같은 경우에는 의례적으로 해서 의례에서 한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원으로 보자면 의례가 더 맞겠습니다만 예, 그렇지만 의례라고 예, 사람들이 어원을 잊어버리고 단순한 형태를 발음하다 보니까 의례를 맞게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캐캐묵다 같은 경우도 먼지가 켜켜이 쌓인 거예요. 켜켜이 묵은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오래되었다는 뜻으로 그래서 먼지 켜켜이 예, 여기에서 캐캐묵다가 온 것인데 이것도 예, 단순한 형태를 어원을 잊어버리고 단순한
단순한 형태를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케케묵다 앞에 거를 맞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허우대, 허위대, 허우대를 맞게 했고요. 허위적, 허위적 대신 허우적, 허우적을 맞게 했습니다. 허우적 거리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은 예들을 보셨습니다. 자, 아래 해설 보시면 미류나무는 어원적으로 분명히 미류예요. 한자가 미류거든요. 예, 그 버들나무 류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루라는 발음은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미루나무라고 간단하게 지루하다 미루나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쓰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의례 역시 원래 의례에서 의례가 되었던 것인데 레의 발음이 레로 바뀌었고 나머지들도 모두 모음이 단순한 예들이다. 그래서 단순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은 그런 예들을 지금 표준어 규정 10항에서 보시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괴팍하다 있죠. 괴팍하다의 발음도 분명히 괴팍하다로 바뀌었다. 그래서 괴팍하다가 맞다고 그랬죠. 그런데 웃기는 게 이게 팍 있죠. 팍. 요 팍자가 한자예요. 한자. 그래가지고 팍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건 발음 참 특이한데 이런 한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같은 계열의 단어로서 강팍하다, 팍하다, 팍성 이런 건 또 팍을 써요. 그런데 괴팍하다만 단순한 형태 괴팍하다로 쓰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괴팍하다, 강팍하다 요거는 좀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겠네요. 사람 좀 유혹하게 헷갈리는 문제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괴팍하다 아니라 괴팍하다고요. 강팍하다, 팍하다, 팍성. 요 강팍하다는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팍하다는 갑자기 성을 낸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팍성은 갑자기 성을 내는 성질,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하여간 어쨌든 그 팍이라는 한자가 있으니까 강팍하다, 팍하다, 팍성. 여기서는 팍이 살아있는데 괴팍하다는 팍 사라지고 괴팍하다로 쓴다는 것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괴팍하다와 괴팍하다가 있는데 앞에는 괴팍하다, 앞에 있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의례와 의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있는 의례가 맞습니다. 단순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은 앞에 것들이 맞고요. 그 다음에 참고 보시면 강팍하다와 강팍하다가 있는데 자, 이거는 괴팍하다는 괴팍하다, 강팍하다는 강팍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뒤에 것 강팍하다고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 표준어 규정 11항 그 모음 변화 표준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1항 다음 단어에서는 모음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예, 보도록 할게요. 자, 예, 기억 니은이 있는데 자, 이게 지금 그 구려가 있고 구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구료가 원래 형태예요. 예, 원래 형태인데 예, 구려라고 그렇게 그 발음이 바뀐 이런 형태를 인정하기로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뭐 핵구려 이렇게 좀 어르신들이 같이 이렇게 그 부부끼리 좀 이렇게 쓰는 말 아니면 친구끼리 쓰는 말 이런 말들이 예, 바로 그 구려, 예, 뭐뭐 핵구려 이런 식으로 예, 뭐가 구리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예, 뭐뭐 핵구려 이런 식의 그 종결 어미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 저기 깍쟁이 있죠? 요 깍쟁이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 깍쟁이, 알깍쟁이, 찰깍쟁이 이런 식으로 그 깍정이 대신 깍쟁이를 서울 깍쟁이 이런 식으로 표준어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그 깍정이도 표준어가 되긴 해요. 이게 도토리, 깍정이, 상수리 등의 그 받침 있죠? 예, 그 도토리 뚜껑에 해당하는 것. 얘네들은 깍정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예, 나머지는 다 그 저기 서울 깍쟁이 할 때는 깍쟁이로 부르게 했다. 서울 깍쟁이를 서울 깍정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겠다.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나무라다와 나무레다가 있는데 나무레다 대신 나무라다를 표준어로 삼았고요. 그다음에 미숫가루가 이제 맞고요. 미식가루 틀립니다. 이거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전에 그거 했었죠? 저기 미루나무, 그 다음에 지루하다. 요 미수도 같이 넣어주세요. 미숫가루, 예, 우로다 그렇게 끝나는 그런 류들입니다. 미시 틀립니다. 지리하다 틀리고. 그 다음에 그 바라다, 바래다, 예, 바라다가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나는 네가 성공하기를 바라, 예, 어머니는 아들이 성공하기를 바랐다, 이런 식으로 예, 써야 맞다는 것. 우리 저번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바래다가 아니라 바라다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상추, 상치, 상추를 맞게 했습니다. 이것도 뭐 울시리 중에 넣으면 좋겠네요. 상추쌈, 마치 상치쌈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실업의 아들, 실업의 아들, 이런 식으로 실업의 아들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요게 그 실업의 아들이 그 실없다에서 실없는
아들은 자식이라고 말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없는 자식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실없는 녀석. 예, 그래서 뭐 실업의 아들이 뭐 실업자의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예, 그 뭐 허우대는 멀쩡한데 괜히 이렇게 사람 뭐 그 저기 좀 허튼 소리 많이 하고 그냥 실실 농담이나 해대고 뭐 필요 없는 말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실업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좀 많이 쓰는 말은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실업자의 아들이란 뜻이 아니라 실없는 자식이란 뜻이에요. 실없는 녀석. 그래서 실업의 아들 이런 말 예전에 쓰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주책이 있고 주착이 있는데 예, 주책이 맞아요. 예, 주책. 그래서 그 주착이라는 게 오히려 그 한자를 보면 주착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 요게 이제 그 원래 원형에 가깝습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주책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모음이 바뀐 예, 그런 변화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아서 주책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 주책은 주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주가 이제 그 저기 주대다. 그다음에 착은 이제 그 이렇게 착 그러니까 뭐 붙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주된 붙음 예, 요 저기 주된 이제 그 저 뿌리 예, 그러니까 그 바닥에 붙어 있는 건 뿌리죠. 그러니까 그 하여간 뭐 그 저기 자기의 그 뭐라 그러죠? 네, 뭐 자기의 주관 뭐 이런 뜻이에요. 자기의 주관 같은 그런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주책 없다가 원래 나쁜 뜻이었죠. 그런데 없다라는 그 뜻이 주책에 달라붙어 가지고요. 없다가 생략이 되면서 없다의 부정적인 뜻이 주책에 달라붙어 가지고 전염 현상을 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어와 단어 사이에도 뒤 그 저 부정적인 단어가 그냥 뭐 일반적인 그런 단어의 뜻에 들러붙어 가지고 아니면 또 긍정적인 단어의 뜻에 들러붙어서 이렇게 그 나쁜 뜻으로 변화가 되는 전염 현상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책 같은 경우는 전염 현상이 벌어진 원래는 좋은 뜻이었지만 나쁜 뜻으로 사용된 그런 말들이 되겠습니다. 엉터리도 원래 좋은 뜻이었어요. 그래서 엉터리 없다가 나쁜 뜻이었습니다. 엉터리도 이 주책하고 같은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물의 기본, 바탕 뭐 이런 뜻인데 바탕이 없다는 뜻이에요. 엉터리 없다라는 것은. 근데 엉터리가 나쁜 뜻이 되어버렸죠. 재수 없다도 마찬가지예요. 저놈 재수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재수라는 것은 원래 재물이 들어올 운수예요. 재물이 들어올 운수입니다. 그래서 좋은 뜻인데 재수 없다가 나쁜 뜻이죠. 근데 역시 없다의 부정적인 뜻이 재수에 들러붙어가지고 전염 현상을 일으켜서 재수, 엉터리, 주착 이런 것들이 다 주책 이런 것들이 다 나쁜 뜻이 된 것입니다. 자, 약간 뭐 이거는 좀 약간 국어적인 한국어적인 그런 좀 지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주착이 틀리다. 주책으로 바뀐 주책을 맞게 하였다라는 것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지식들은 제가 다 교양으로 드린 말씀들이에요. 자, 그다음 이제 지루하다 드려놨군요. 지리하다 저기 한자로 보면 지리예요. 그렇지만 지루를 맞게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튀기와 특이가 있네요. 저기 이거는 이제 혼혈아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 피가 섞인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가리키는 그 말인데 요게 이제 그 원래 저 어원에 따르지만 특이 오히려 더 그 어원에 가까운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특이라고 그렇게 쓰여지는 요게 그러니까 특에 요게 이제 이가 붙은 것인데 그래서 이제 특이가 된 거죠. 근데 이 특이게 뭐냐면 요게 여러분 저기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사이에 태어난 동물 아세요? 그래서 호랑이가 수컷이면 그거를 타이온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저기 사자가 수컷이면 그거를 라이거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우리나라 동물원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양에서 그런 동물원에 그런 하여간 저기 교배를 시킨 그런 동물들을 갖다가 그렇게 막 전시를 해놓고 그랬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저 동물권도 있어가지고 그런 행동을 잘 안 하죠. 그런데 예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 특 같은 경우가 이게 소하고 말하고 접을 붙여가지고 태어난 그런 동물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빠르기도 하고 힘도 세요. 소하고 말하고 접을 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래서 특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걸 갖다가 이 동물을 사람한테 비유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특이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지금 어원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변했냐면 이제 튀기로 변했군요. 튀기는 왜 튀기로 변했을까요? 왜냐하면 튀김을 생각한 거예요. 튀김. 그래가지고 튀기다 보면
그 보통 이제 혼혈아 같은 거는 그 흑인 혼혈아 예, 그런 사람들이 더 눈에 띄니까 얼굴이 막 까맣게 튀겨가지고 잘못 튀겨가지고 나왔다는 뜻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튀기가 예, 그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여간 뭐 지금 이게 둘 다 예, 뭐 특이건 튀기건 써서는 안 되는 말이죠. 예, 지금같이 이렇게 다문화된 사회에서 예, 그 사람을 그렇게 예, 그 뭐 자기가 그 뭐 원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또 그 서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게 뭐 그 나쁘게 봐서는 안 되는 이제 그 생각 그 말입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89년도만 해도 이게 좀 하여간 이런 감수성들이 예, 좀 떨어졌던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이거를 하여간 이거는 뭐 어떤 게 저기 뭐 표준어다 이런 거 정할 필요도 없는 말인 거예요. 둘 다 써서는 안 되는 말인데 하여간 뭐 요 말을 맞게 하고 이 말을 틀리게 한 예, 그런 그 예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지금 저 약간 좀 국어 시간의 연속이라고 좀 봐주세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뭐 그 표준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예, 이런 거에 대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그 국어의 교양적인 지식까지도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국어 시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이런 것 하여간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는 요거 맞다 틀리다 요것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만 푸시면 되는 건데 하여간 어쨌든 뭐 그래도 그 뭐 여러분들께 좀 이런 지식도 알려드려야 기억도 잘 날 것이고, 예, 그 다음에 그 뭐 교양적으로 이렇게 이런 지식도 알면 또 재미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드리는 말씀이니까 뭐 하여간 시험 문제는 그 뭐 맞다 틀리다 요것만 나온다, 요것만 나오지만 하여간 여러분들 그 교양을 좀 늘려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들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뭐 튀기든 트기든 둘 다 써서는 안 되는 말인데. 하여간 튀기를 맞게 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허드라이냐 허드러이냐 이건데 허드러이를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호루라기와 호루루기가 있는데 호루라기를 맞게 하였습니다. 자, 참고 보시면 실업의 아들은 실업의 아들, 즉 실없는 자식에서 유래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업자의 아들이 아니라 실없는 녀석이라는 예, 실업다에서 왔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어원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해서 실업의 아들을 맞게 하였습니다. 자, 아래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우리도 많이 늙었구려 라고 얘기하는 것 요거를 맞게 하였죠. 늙었구려는 틀리고 앞에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라다와 나무라다를 맞게 하였죠. 그 다음에 지루하다 지리하다 지루하다를 맞게 하였고 뭐 이와 비슷한 뭐 여러 가지 그 시리즈들이 있었죠. 뭐 미루나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저기 미숫가루 아니면 상추 이런 거 예, 우를 다 표준어로 삼은 것들 예,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튀기와 특이 중에 예, 튀기를 표준어로 삼았다라는 것 예, 그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설명을 오래 드렸으니까. 자, 이번에는 표준어 규정 12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웃과 윗과 위에 예, 표준어가 있네요. 예, 그래서 요거는 잠시 좀 제가 칠판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예, 그 규정을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저기 뭐 수, 숫, 그 다음에 수, 히읗 뭐 이런 거 설명드렸다시피 요것도 좀 잠시 예, 그 요 웃, 위 같은 경우에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요게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위아래에 구분이 없으면 웃으로 쓰는 거예요. 있으면 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있으면 요게 위수로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위로도 쓰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위아래 구분이 없는 것, 이런 거는 여러분 웃돈 있죠? 저기 보너스로 주는 돈이에요. 웃돈. 그런데 아랫돈이 없거든요. 그거는 그냥 보너스로 위에 얹어주는 돈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웃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웃어른만 있지 아래 어른이 있습니까? 예, 뭐 우리나라는 이제 장유 유서기 때문에 어른은 다 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 어른은 없고 웃어른만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래 위아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웃어른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 구분이 없으면 웃으로 써준다. 웃돈 웃어른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위수로 쓰는 경우, 위로 쓰는 경우 요 두 개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자, 사이시옷은 어디 붙는다? 사이시옷은 요거 예사소리 앞에서 붙고 그 다음에 사이시옷이 못 붙는 것, 예, 못 붙는 것은 어디 앞에 붙습니까? 요거는 된소리, 거센소리 앞에서 이렇게 붙는다는 것 두 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
위쪽인가요? 위쪽인가요? 요 위쪽이죠? 위쪽. 예, 그러니까 이건 된소리 앞이니까요. 예, 그 다음에 요게 다른 거 보시면 위도. 예, 위도. 예, 이렇게 얘기하면 윗돌이 아랫돌이 보겠습니다. 윗돌이 아랫돌이. 그러면 이제 위도시고 아래 옷도 있죠. 예, 그런 걸 봤을 때 하여간 어쨌든 요게 위도 그다음에 윗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요런 건 다 위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게 없죠. 저기 된소리 거센소리 앞이 아니라 그냥 모음 앞이죠. 예, 그다음에 거기도 윗돌이 같은 경우는 도의 디귿이 이것도 예사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윗으로 이렇게 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아래 구분이 가면은 위로 쓰고 안 가면은 우스로 쓰는데 위아래 구분이 가는 것 요 두 개도 나누어 가지고 윗과 위로 나뉘어지는데 윗은 사이시옷 아시다시피 예사소리 앞이고 그 다음에 위는 된소리 거센소리 앞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준어 12항 웃, 윗, 위 표준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2항 보시면 웃 및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이제 기본으로 다뤄지는 거는 윗을 그렇게 다루고 있군요. 그래가지고 얘 보면 이제 윗넓이 요 니은 앞이군요. 그 다음에 윗눈썹 니은 앞 아랫눈썹도 있죠. 그리고 아랫넓이도 있고 그 다음에 윗니 아랫니도 있으니까 윗땅줄 그 다음에 아랫땅줄 얘도 있으니까 윗땅줄 그런 식으로 윗덧줄 윗도리 그 다음에 윗동아리 그 다음에 윗마기 등등 이런 식으로 하여간 다 위아래 구분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곡이 없는 것 된소리 거센소리가 아니라 예사소리 앞이거나 아니면 모음 앞이거나 그럴 때는 윗을 써준다라는 것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만 1번 보시면 된소리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그렇게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를 보시면 윗짝 아랫짝도 있죠. 그래서 윗짝 맞는 거고 위쪽 이런 식으로 된소리 앞에서 다 위를 써주고 있고요. 위체, 위층, 위치마, 위턱, 위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위아래 구분이 있으면서 거센 소리 있을 때는 이렇게 다 위를 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치마, 아래치마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여성들이 입으시는 치마가 아니고요. 요 치마는 뭐냐면 여러분 갈퀴 있죠? 갈퀴를 묶는 그런 묶는 줄 같은 거를 이제 치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퀴가 이렇게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벌어져 있고 이렇게 대가 있고 그랬을 때 이렇게 묶어줘요. 묶어주는데 이렇게 아래를 묶어주는 것 여기가 아래 치마가 되겠고 위에 거 묶어주는 것 여기 위 치마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갈퀴 낙엽 같은 거 이제 긁어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묶어주는데 이렇게 아래 묶어주는 것 아래 치마 위에 거 묶어주는 것 위 치마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치마라고 하는 것은 좀 삼각형처럼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것들을 치마라고 다 부른다. 여성들이 입는 스커트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예전부터 그렇게 삼각형 같은 거를 부르는 말이었다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팔, 아래팔, 위팔이 있고 아래팔이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제가 일어나가지고 보겠습니다. 이게 제 팔이 이렇게 있잖아요. 팔이 이렇게 있으면 저 고개를 팔꿈치를 이제 사이로 요 위에 있는 쪽이 위팔인 거예요. 요 아래쪽에 있는 거리 아래팔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위팔, 아래팔도 있다는 것,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하여간 우팔이 아니라 위팔이라는 것, 위아래 구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게다가 거센 소리 앞이니까 위라고 쓴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참고 보시면 위치마는 갈퀴에 관련된 것으로서 아래치마도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위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으로 삼는다. 웃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위아래 구분이 없는 것. 웃국, 웃기, 웃돈, 웃비, 우덜은 우돛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우돛 같은 경우에는 이 위돛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우돛이 맞느냐 위돛이 맞느냐 이렇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돛 위돛 중에 뭐가 맞습니까? 여기 아래다 쓸게요. 우돛 위돛 여기는 이제 우돛만 맞겠는데 사실은 둘 다 맞아요. 그런데 뜻이 다릅니다. 우돛 같은 경우는 겉옷
외투 있죠? 이런 걸 우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도시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상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의. 그래서 아래 옷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두 개가 약간 그 구분이 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우도옷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 상의가 아니라 외투를 얘기하는 거군요. 외투를 얘기할 때는 당연히 위도시라고 쓰면 안 되겠고요. 그렇지만 상하이 구분을 할 때는 위도시라고 써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둘 다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 우도는 겉옷만 얘기하는 것이니까 위도를 틀리게 했는데 위도도 사실 뜻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 아래 참고 저 124페이지 보시면서 참고 보시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그 웃은 위아래 구분이 없는 것에서 사용되고 윗은 위아래 구분이 있는 것에서 사용되고 위는 위아래 구분이 있는 것 중 거센 소리, 된 소리 앞에서 사용된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 확인 문제는 우리 좀 잠시 쉬었다가 우리 저기 좀 2교시 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